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튀르키예 강진으로 지금까지 4만 7천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비극 속에서 목숨을 건진 이들도 있지만 열악한 의료 환경 탓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지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최근 튀르키예에 의료 지원을 다녀온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긴급 의료 지원으로 출국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언제 오셨어요? 이번 주에 왔습니다. 주말에 왔습니다. 그럼 예. 말씀하십시오. 예. 지난 주말에 저희가 6일 정도의 일정으로, 튀르키예에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건 병원 차원에서 가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료 단체들하고 같이 가신 겁니까? 사실은 이제 병원 차원에서 출발을 했고요. 예. 거기 현지에 가서, 다른 어떤 단체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각자 가긴 했는데 거기에서 다른 단체들하고 같은 활동들을 하셨다 함께. 네네네. 네. 근데 지금 여진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한 6이 넘는 지진이 막 발생하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지진 때문에 지금 의료 지원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이런 네네. 경험 하셨습니까? 사실은 지진이 문제가 돼가지고 사실은 발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예. 저희가 갔을 때만 해도 그래도 여진이 조금 가라앉은 상태였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조금 또 그런 여진이 좀 많이 발생해서 실제 저희가 후임으로 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좀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좀 접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엿새 동안 갔다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계속 이렇게 교체하면서 가는 겁니까 의료진들이? 아니요. 저희는 이제 사실은 선발대로 갔고 그 뒤에 온 팀들하고 사실 저희가 인계를 해준 건데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팀이 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현재 도착해서 본 지진 피해 현장은 어땠습니까? 사실은 제가 재난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응급의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현장에서의 그 모습은 너무 참혹해서 제가 진짜 공부를 좀 제대로 다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현장은 굉장히 좀 참혹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만 들어도 의료 환경이 어떨지 좀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가서 보시니까 좀 전 세계에서 의료 지원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긴 하잖아요. 또 지원 활동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속 속속 도착해서 하고 계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의료 또 환경이. 사실은 이게 튀르키예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사실 튀르키예가 G20 국가거든요. 그래서 의료 관련된 거는 좀 세팅이 좀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사실 가졌고, 솔직히 이제 그 이외에 이제 구조 작업에 대한 부분이 인력이 너무너무 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도움이 좀 많이 필요했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안타까웠던 거는,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굉장히 거점 병원이 되는, 저희가 이제 제가 있는 게 부천 지역에 저희가 제 속해 있는 병원이 있는데, 그 속해 있는 병원이 그 지역의 가장 큰 병원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어떤 무너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임시병동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서 그 임시병동에서 모든 어떤 구조된 환자나 그다음에 모든 의료 서비스를 다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이거는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다친 환자들이 들어오면 어떤 방식으로 치료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시 텐트를 만들고요. 그 텐트가 내과, 소아과, 그다음에 응급실 이런 식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중환자실이 한 10개 정도에서 20개 정도의 중환자실 뒤에 배치가 됐는데 혹시라도 수술을 받을 환자들은 헬기가 준비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앙카라나 이스탄불 쪽으로 대도시로 이제 옮기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사실은 그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결국 우리나라의 지금 재난 시스템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실제로 저희 나라도 지금
국립의료원에 이런 재난 시스템이 똑같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각 지금 권역센터에 이런 텐트들이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그 텐트를 바로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데 저희는 그거를 제대로 설치한 적은 없어서 제대로 설치돼서 운영된 거를 저희가 지금 이번에 튀르키예가 지금 처음 보게 된 거죠. 지금 그 현지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네. 다친 환자들이 들어와도 치료를 받고 그냥 되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거기서 어떻게 입원 절차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입원 절차도 사실은 되어 있지만 병실이 지금 사실은 그 병원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서 병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2시간에서 3시간 떨어져 있는 아다나하고 뭐 이런 메르신이라는 지역으로 환자를 옮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주민센터가 한 3만 명가량이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데 이주민 어떤 촌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간단히 받고 나면 또 아다나하고 메르신 지역도 병실이 없기 때문에 이주민 촌으로 가서 이제 대기하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의료 서비스는 어떤 소생과 구조에 대한 관련된 굉장히 생명과 위협적인 어떤 그런 환자들을 살리는 쪽보다는 이주민들 쪽에서 자기 몸을 사실 못 챙기고 막 갈비뼈가 부러져 있지만 참고 있는 분들, 네. 그다음 수술을 받았지만 드레싱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사실 의료 서비스가 조금은 좀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조금 도와드릴 필요는 있겠다 해서 저희도 그쪽을 좀 많이 좀 도와드리고 지금 귀국을 한 겁니다. 네. 또 좀 94일생으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지금 그 재난에 대한 정신적 충격 이런 것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만나본 튀르키예 시민들은 어떻던가요? 충격이었던 거 뭐냐면 가족들이랑 친척들이 매몰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거기 지역에 여진이 있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역을 못 떠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차량을 운전해 주셨던 분도 계속적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남아있는 분들 설득해서 안전한 곳으로 좀 제발 나와달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여진이 발생하지만 매몰되어 있는 가족들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계속 보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아마 그 튀르키예 당국도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 구조를 위해서 그 구호팀이 갔던 분들도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의료 지원 활동도 하셨지만 그 못지않게 구호 활동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재난을 당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주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의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아이들하고 또 여성분들은 솔직히 그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조금 떨어져 있는 도시에 가가지고 저희한테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특히 병원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성금을 좀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품을 사가지고 사실은 거기다가 제공을 해주고 있었죠. 현지에서 사가지고요? 그분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참 그 의료 지원 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치료를 하고 다친 사람이 들어오면 뭔가 어디가 아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지 치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어를 하신 분들도 꽤 있으셨고. 그래요? 그다음에 영어를 공부하시는 어떤 튀르키예 현지인들이 또 저희하고 또 의사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또 이제 그 앙카라에 있는 그 대학에 다니는 한국어 학생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많이 도움을 줬고, 그다음에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이 또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통역을 해주시는 역할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진료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현지 치안 상황이 안 좋다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의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혹시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까? 저는 사실은 크게 못 느꼈던 게 가는 도중에 그 특공대 팀이 들어가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굉장히 튀르키예에 굉장히 그 군인이나 이런 어떤 경찰 그 병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 있기 때문에 밤 시간에 어떤 특별하게 약탈을 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은 크게 저는 이렇게 위협을 느끼지는 못했고,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 모든 그 부서진 잔해에 들어가서 뭘 이렇게 꺼내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은 거를 저도 좀 보긴 해서 사실은 치안상으로 아주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현지에서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도 그때 현장에서 보셨던 튀르키예 시민들 계속 떠오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또 현장을 또 직접 보셨기 때문에
또 지금 한국으로 돌아온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보내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가장 시급히 마지막에 오면서 사실 5가정이 6개월 동안 머물 수 있는 좀 그 월세를 저희가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모금 활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현지에 계신 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주거 환경이 안 좋으신 분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옷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그 모집을 해서 제대로 된 어떤 이런 물품들을 좀 제공하려고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건 병원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 병원 차원에서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모금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네네네. 제가 지인분들이 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후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그 단일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모금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지금 이제 현지의 의료 지원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의료 지원은 거기 튀르키예 정부에 굉장히 큰 어떤 그 의료 서비스 자체가 아주 잘 돼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의료 지원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민들이 처치를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지금은 구호 활동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여진이 계속되고 그 건물이 더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 활동을 지금도 연장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네. 근데 혹시 다시 튀르키예로 떠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준비를 하고 또 그 지금도 들어가 있는 어떤 그 의료팀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료팀이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후속으로 들어온 팀이 벌써 이제 의사가 한 4명이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들어간 팀들도 지금 의료팀이 의사를 포함해서 10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은 인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한 토탈 한 30-40명 정도는 지금 의료팀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튀르키예를 주겠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또 실제로 도움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혹시 지금 이제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돕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혹시 도울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저희 병원에도 어떤 계좌가 만들어져 있지만 저는 일단 어떠한 기관이라도 도울 수 있는 곳에 일단은 그 뭐 기부를 하시는 거 굉장히 바람직한데 더더욱이나 중요한 거는 현장에 가시는 분들한테 그거를 어떤 지원하시면 더 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가서 전달하는 거는 막 쌓아져 있거든요. 근데 가시는 분들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값어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런 루트를 좀 찾으셔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생각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그 방안을 모르신다 그러면 저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사회사업팀에 직접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 지원 활동 갔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일본이 오는 4월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리는 G7 기후에너지 환경장관회의에서